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간 줄었습니다. 내일 접종 앞두고 바람직한 신호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예.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아하,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중한 상태이고요. 예.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난 1년 동안 제일 많이 드린 말씀이 지금이 위기이다. 이런 예. 말씀을 참 많이 드렸는데요. 근데 결국은 코로나19라는 위기는 금방 끝나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다시 확산세가 늘어날 수 있고요. 예. 지금 숫자를 보면은 확진자 숫자는 정체 상태입니다만 여러 가지 세부 지표들은 좋아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들어서 확진율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이동량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확진자 숫자는 그대로 있지만 세부 지표를 보면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세부 지표를 보면 절대 안전하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데, 근데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위험한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음 주부터 새로운 어떤 거리두기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확진자 숫자도 줄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 확진자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확진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백신을 많이 접종하진 않았기 때문에 접종이 곧 시작되긴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경제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방역을 생각을 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 확진자 숫자는 자연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확진자가 어느 정도 천천히 증가하는 건 우리 사회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명에서 이제 1000명까지 한 뭐 2달이나 3달 사이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올라가는 상황에서 급격한 유행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시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는 그런 올라갔을 때 위기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제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의 필요성이 예.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한 방역 위해서요.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풀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건 절대 아직 안 된다고 보세요? 저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숫자가 3차 유행이 끝나가면서 굉장히 급격히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백신 접종만의 효과는 아닐 겁니다. 3차 유행이 진행이 되면서 사회적 봉쇄를 하게 됐는데요. 봉쇄를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12월이나 1월 달에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2.5단계를 하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혹시 그 집단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이 돼도 그 집단 안에서만 퍼지고 끝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사회적 교류가 더 많아지면 이 한 그룹에서만 확진자가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그룹으로 확진자가 이동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든지 이런 명수 제한이 일종의 우리가 버블이라고 합니다. 거품을 형성을 해서 우리가 한 집단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 집단을 만드는 게 어느 정도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좀 유용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완화의 최후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같은 거. 네, 아무래도 그런 조치들 우리가 숫자 단위로 하는 것들은 숫자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조치죠.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이제 조금씩 풀 수는 있겠지만 조치 자체가 아예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모든 국민이 어떤 기대하고 있는 백신 접종 내일부터인데요. 어제 근데 이 온도 잘못 맞춰가지고 좀 폐기되는 건가요? 그건 어떻습니까? 이제 듣기로는 이제 제주도로 갈 물량에서 이제 0.5도 정도 보관 온도가 적정 온도에서 어긋나면서 그 물량을 회수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조치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0.5도라는 온도는 백신의 안전성이나 효과에 영향을 주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온도입니다. 어차피 외부 온도가 바뀌더라도 내부에 포장되어 있는 용기의 온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향을 주진 않았는데 첫 번째는 0.5도 정도의 보관 온도가 어긋난다는 걸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찾아낸 것을 우리가 묻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난 겨울에 독감 백신에 대한 논란들이 처음 시발점이 이 콜드체인이라고 하는 냉장 보관 체계가 깨지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이런 보관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차라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완전히 회수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안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드리니까 아주 상대적으로 좀 안심이 되는데요. 근데 이
괜찮은 이 정도면 절대 어떤 그 효과나 효능 측면에선 아무런 어떤 이상이 없을 정도의 온도 차이라 그러셨는데 그럼 회수한 그 분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은 회수한 분량 같은 경우에는 샘플을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고 오히려 샘플 조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재사용하게 된다면 또 국민들이 또 불안해하실 수가 있고 굉장히 접종 초기이기 때문에 뭐든지 신중하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폐기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군요. 어차피 쓰려면 또 비용이 들고 사람의 노력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제 1차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고생이 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측면이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정책의 효율 측면에서는 그냥 뭐 다른 것 분량으로 대체하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로 좀 여쭤보면 그 2,000명분이 거의 안전한데도 어떤 절대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그런 경우엔 뭐 지원자를 받는다는가 해가지고 그 접종시키는 건 그건 아닌가요? 저는 이제 한 분량이 아까운 것 같아서 어떤 외국에서도 정말 백신의 물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고려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혹시 분량이 남으면 그걸 수거해서 다시 보건소에서 접종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어떤 정해진 절차가 미리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정책을 집행하는 건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어떤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신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해진 대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2,000명분이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아까워서 여쭤봤습니다. 이제부터 내일부터 접종 시작되는데요. 아직 뭐 오랜 시간 걸리겠지만 이 접종을 하게 되면 2차 접종 마친 분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방역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제 가장 먼저 접종하시는 분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접종을 먼저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정말 가혹한 조치를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2번 정도 PCR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동선도 거의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제 일반인보다 훨씬 더 강화된 조치를 받고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2회 접종이 끝나면 그냥 일반인과 동등한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방역을 이제 좀 완화한다거나 그 사람들에게 면제해 주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밖에 외출을 하게 되면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잘못 쓰는 사람들을 보면 눈살이 좀 찌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백신을 접종을 했다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게 되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좀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방역 정책은 항상 포괄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되게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차 접종을 먼저 마치신 분들도 똑같은 어떤 방역 수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겠죠? 따라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요양병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65세 미만만 접종을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의 일부분은 접종을 하셨지만 나머지 일부분은 접종을 안 하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게 감염의 유증상 감염이나 중증도는 막아주지만 감염 자체를 100% 막아주거나 전파를 완전히 차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의 가능성으로 밖에 가서 오히려 감염이 되어 오신 경우에는 안에 전파를 할 수가 있는데 영국에서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회 접종하고 나서 접종한 시간별로의 이 중환자 입원하는 비율을 보니까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확실히 백신 효과가 나오는데 오히려 접종하고 일주일 이내에는 접종한 사람들이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코로나로 입원을 더 많이 했습니다. 방심 때문에? 결국은 방심 때문에 밖에 가서 코로나에 걸려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2차 접종 마치신 분들도 100% 항체가 형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확인해 봐야 되나요? 그럼 자기가 예방 상태가 됐는지? 지금 이제 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접종을 하면 거의 99.99% 항체 형성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형성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런데 항체 형성이 되어 있더라도 이제 어떤 가능성 때문에 감염이 될 경우가 생기는 건데 그거는 접종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나가면 될 일이고요. 우리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항체 검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추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단 2차 접종을 하면 항체 형성은 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거군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거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의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2차 접종을 마치시게 되면 거의 완전한 면역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일부가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만 어떤 다른 방역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전 국민이 그래도 마스크 좀 벗고 이렇게 생활하려면 몇 월쯤 돼야 될까요? 네,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예. 네, 저도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예. 없습니다. 지금 접종 계획대로라면. 네, 지금 접종 계획대로라면 우리가 11월에 전 국민 70%의 집단 면역이라는 예.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정책 목표가 저는 과학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설정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집단 면역의 수준은 감염 재생산수라고 하는 우리가 바이러스가 몇 명에게 옮겨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감염 재생산수가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70%로는 집단 면역을 완전히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것들, 미국 사례를 보면 약 20%, 30% 접종을 했는데도 굉장히 유행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도 분량이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외국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심하게 코로나가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체 양성률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과거에 코로나에 감염이 됐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걸 조사를 해보면 지역마다 많게는 25%씩이 나옵니다. 예. 4분의 1이 이미 감염이 되어서 면역을 획득하신 상태이고 거기에 접종률이 30%가 더해지니까 집단 면역 수준이 50%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염으로 인해서 면역 획득하신 분들이 1%도 되지 예. 않습니다. 예. 결국은 순수하게 백신만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외국처럼 접종률이 10%, 20%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탈출 계획이나 이제 봉쇄 완화 전략을 취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면역을 갖는 속도는 심하게 알았던 나라들보다 늦을 수밖에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